네, 3월 19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565명입니다. 이 중 1,947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52명이고 격리 해제는 407명이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7명으로 가장 발생이 많았고 이어서 경기도 18명, 경북이 12명, 서울도 1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0.8%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구로구 소재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139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은혜의 강 교회와 관련해서는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6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분당재생병원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3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히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81병동에 방문했던 직원 144명이 추가로 확인되어서 이들 직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3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북구에 소재한 배성병원 의료기관에서 현재까지 총 8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현재 고위험 집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요양병원 5개소에서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대구의 17세 고교생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일단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슬퍼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이번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서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신중하고 또 객관적으로 상황 분석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중앙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 진단분석팀이 주관을 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 이외에도 외부의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하게 재검사를 시행을 했고 역학조사팀이 임상 의무 기록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임상정보 또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중앙임상위원회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사례를 판정하도록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일단 진단검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진단검사를 위해서 우리 방대본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검사 결과를 시행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일단 판단을 한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개최된 중앙임상위원회 논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 환자분 또 돌아가신 분과 관련해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고 따라서 코로나19 여부 확인을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의견을 매듭 지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볼 때 유럽 지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 오늘 0시를 기해서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내 입국자 모두는 건강상태 질문서 및
발열 여부를 확인을 하고 국내 체류 중에 주소 그리고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이 되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14일 동안 증상 여부를 등록을 해야 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해외 여행력 정보도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분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드리면서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하고 또 저희가 검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유럽 및 미국 등 지역에서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은 14일 동안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자발적이면서도 엄격하고 엄중하게 자가격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역학적 또 면역학적 연구를 긴급 연구 과제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할 기관들을 선정을 했고 방역 대책의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서 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생과 관련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 교회, 콜센터를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밀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나 특별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과 관련된 불안, 불면, 무기력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심리적 안정 그리고 일상적인 복귀를 돕고자 정신건강 정보를 안내하고 마음을 돌보는 심리적 방역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 230여 명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1339 콜센터로 심리상담을 요청해 오시면 한국심리학회 전공교수 등의 전문가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도 국가트라우마센터라든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 주민,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불안과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서 세 분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오른쪽 앞에 계신 기자님 먼저 받겠습니다. 예, 저 JTBC 박유미입니다. 일단 17세 사망자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사전에 정확히 몇 번 검사를 한 것이고 또 어제 본부장님 설명 중에는 추가로 하나에서 양성 반응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애매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 병원들과 교차로 하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최종 결론을 내린 과정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 중앙임상위에서도 만약에 살펴봤다고 하면 이 환자가 그럼 짧은 시간에 갑자기 악화돼서 사망하게 된 원인이 뭔지 기저질환이나 특이점이 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김강립 차관님을 비롯해서 이제 그 접촉자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이제 역학조사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3일 날 수도권 병원장 회의 영상을 봤는데 일단 그 차관님을 비롯해서 복지부 공무원들은 마스크를 안 썼고 병원장들은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또 이영상 원장 자리는 그 복지부 공무원들하고는 상당히 먼 자리였고 그러면 사실은 그 공간에서 접촉자로 분류가 안 된 병원장님이 일단 몇 분이신지 그리고 접촉자로 분류가 되고 안 되고에 마스크 착용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분당지생병원의 그 확진된 사례와 관련해서는 일단 역학조사관의 판단 결과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참여자들은 다 접촉자, 밀접 접촉자입니다. 따라서 확진이 발생한 그 확진자로부터 마스크 유무와 관련 없이 그 밀접한 접촉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했고, 역학조사관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충분한 시간 동안 전파가 가능했다고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공간에 있었던 모든 분들은 다 밀접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가격리가 되게 되면 밀접 접촉자로서 일단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체 확보를 통해서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 현재의 지침이고, 그 지침의 진행에 있어서는 뭐 직업이라든지 직위 또는 전문 영역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라면 다 접촉자와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17세에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검사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 유청권 담당 센터장이 이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천건 감염병 분석 센터장입니다. 네, 우선 영남대 병원 자체적으로는 사망하신 17세 남자분에 대해서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13회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호흡기 검체 12회는 음성이었으나 13회, 18일 날 시행한 13회차 검사 시에는 소변과 가래로부터 부분적인 PCR 유전자 검사 반응을 보여서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부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병관리본부는 그 미결정 반응을 보인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잔여 검체를 인계받아서 재분석을 시행하였고, 동시에 두 개의 병원, 서울대학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동일 검체를 의뢰하여서 동일 검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와 모든 시험기관의 모든 검체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검체 의뢰한 영남대학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었습니다. 본 사례를 두 가지를 종합해서 오늘 오전에 민관 진단검사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진단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본 사례는 음성 판단이 가장 합당하며 여러 가지 실험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검체에서 일관되게 여러 유전자가 아니라 하나의 유전자만 검출되고, 음성 대조군에서도 PCR 반응이 관찰되는 등 몇 가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영남대학교 코로나19 검사를 오늘 오전 잠정 중단토록 하였으며, 민관 전문가를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하여서 실험실의 정도 관리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진단검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유청권 센터장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어떤 잘못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지금 취한 상태입니다. 이런 모든 결과를 일단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음성 결과 그리고 의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사망하신 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그리고 따라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사인으로 추정되는 것도 다시 한번 방역대책본부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항상 저희가 몇 명 또는 몇 건으로 이렇게 표현드리는 것에 거듭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 17세 돌아가신 분과 관련해서는 비록 코로나19이든 아니든 간에 그 안타까움과 또 슬픔, 또 유가족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 사인과 관련해서는 뭐 더 추가적인 뭐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임상위원회를 통해서는 코로나19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결론이 내려졌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예, 중간에서 받겠습니다. 예, 여기 조선일보 기자님. 예, 그 조선일보 양지호입니다. 관련된 17세 사망 환자 관련해서요. 그 사망 원인을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불신이 계속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부검 계획은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은 어떤 연유로 돌아가셨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처음에 경산에서 제때 처치를 못 받았다는 지적들이 나오던데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았고 병원에 못 들어갔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선별진료소나 경산 쪽에서 철저하게 처음에 처리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대책본부와 진단검사관리위원회 그리고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일단 현재 확보된 검사 결과 그리고 임상 기록 등을 토대로 일단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과는 관련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추가로 뭐 임상위원회 참여하신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는 논의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방금 그 검사에 대해서 오염이 됐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질본의 코로나19 검사, 질본 것만 이제 그 검사에 대해서 오염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기관들에서 다 검체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건지. 잘못 알아들으신 것 네, 같습니다. 이 지금 부분에 영남대 의료원 한 곳에서 검사에 잘못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남대만 그러면 혹시라도 질문하시는 기자님의 말을 들으시는 다른 언론에서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 잘못이 발생을 했고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두 군데 민간 의료기관 및 검사를 시행한 기관에서는 전혀 코로나19와 관련된 반응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검사를 중단을 했다는 게 그럼 영남대 병원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해서만 일단은 중단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의 결과 해당되는 영남대 의료원의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잘못이 요 한 건과 관련된 건인지 또는 최근 시행된 어떤 다른 검사에서도 잘못이 발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해당되는 영남대 의료원의 그 의료기관의 문제이지 질문하신 아까 멘트 중에 질병관리본부나 다른 민간 의료기관은 확인을 위해서 검사를 했고 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을 했고 그것을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전문가들까지 확인을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저희가 그 17세 돌아가신 분 그리고 또 가족들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와 슬픈 마음을 같이 합니다.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과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중앙임상위원회 전문가들과 같이 한 번 더 의견을 나눠볼 그럴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추가로 다음은-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이제 폐가 하얗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폐렴과 일반 급성 폐렴에 대해서 임상 증상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지였고요. 또 한 가지가 사망자가 아까 13일 이전에도 병원을 찾았지만 귀가 조치됐다라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병원의 지침상으로 이제 맞는 처치였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제 질본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 저희 방역대책본부는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해당되는 의료 행위라든지 의무 기록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는 결론을 맺어진 상태입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절차나 다른 그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그럴 영역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 기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헤럴드 경제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그 13번이나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 좀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이렇게 재검사한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검사 키트 신뢰성에 대해서 뭐 이번 사례를 통해서 계속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무래도 신속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진단 제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문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이미 그 평가 결과도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만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것도 있는 제도 하에서 저희가 검증을 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로서 현재 진단 제재 자체가 일선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번이나 검사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해당되는 의료기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유의 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방대본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볼 때는 아마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검사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 검사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그 진단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볼 뿐이지만 그 부분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민관 전문가가 파견이 되어서 조사를 통해서 그 정보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헤럴드 경제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 정명수입니다. 저 김강립 차관님 관련해서 한 번만 더 해주면요. 그래서 그 사례정에 따르면 접촉자의 접촉자인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방대본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중수본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해수부 장관을 음성을 받을 때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검사를 정말 안 했는 건지 뭐 숨기는 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건지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장기전을 대비해서 뭐 좀 매뉴얼이나 이런 것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뭐 생활 방역 관련한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혹시 검토한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좀 오류를 섞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차관께서 접촉자의 접촉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그날 어떤 그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 확진 환자에 대해서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밀집된 공간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 참석자 전체가 다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 자가격리 대상이고 자가격리 대상자는 반복을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침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검사를 하는 것이 현재 지침에 있는 내용이고 또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장기전과 대비해서는 이미 저희가 그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이미 준비했고 또 발표를 했고 적용하고 있는 지침 외에도 내부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WHO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그 모두 발언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 대한 상황을 뭐 얘기한 것은 일단 논외로 하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 환자를 하나하나 발견을 하고 검사를 하고 격리 조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급격한 환자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상은 경고한 것으로 저희 방대본은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매일매일 전체 발생 여부와도 무관하게 한 건 한 건을 최대한 빨리 역학조사를 하고 또 거기서 추가적인 환자나 확진자를 또 발굴을 하고
또 접촉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등을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최대한 조기에 막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사실상 중장기적으로는 이 코로나19의 유행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외 유입 사례도 걱정했던 대로 계속 많이 등장하고 있고 비록 다 귀국하시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외국인보다는 다 우리 국민들 중에 이렇게 발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따라서 그 WHO 사무총장은 항상 표현을 할 때 컴프렌시브라는 표현을 하는데 방역 대책이 뭐 어떤 그 전파 차단이라든지 또 피해 최소화라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맨 처음부터 맨 나중까지 모든 대책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번 발생하는 집단 발생 또는 개변 발생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 경로를 규명하고 더 이상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거에 충실하는 것이 일단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2주 남짓 후면은 초중고를 비롯한 학교의 개학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그거와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그 집단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지침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훨씬 더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고 또 정교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당산 기자실. 부원장님이 아까 제가 방금 질문했었는데 그 질문 드린 것 중에 그 해수부 장관하고 어떤 차이점이 검사를 받고 안 받고 해서 해수부 장관은 받고 차관을 안 받는 이유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자 드립니다. 예, 현재 지침에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밀접 접촉자의 경우는 자가격리를 하고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검사를 하는 것이 지침상의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을 해오는 것이 저희 방대본의 지침대로 시행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네, 당산 기자실. 해수부 장관은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는 어떤 원칙이 달랐던 건지 해서요. 저희 방대본 입장에서 밀접 접촉자 중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 꼭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고하거나 그런 지침을 적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당산 기자실에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서울경제 기자님. 네, 저 국민일보 최혜슬입니다. 그 17세 사망자 관련해서 그럼 왜 영남대에서 최초 사망 진단서에 코로나 폐렴이 기재되어 있었던 건지, 물론 사망 진단서를 쓴 거는 병원에서 한 거지만 임상 자료를 받아서 회의까지 하셨으니까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17세 사망자가 13일 이전에도 경산중앙병원 찾았는데 귀가 조치됐고 13일에도 적절한 치료를 일찍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치료가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병원의 대처는 적절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분당재생병원이 방문 직원 명단을 누락 제출해서 병원 측에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단순 실수라고 해도 어쨌든 역학조사에서 차질이 빚어진 건데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단 해당 의료기관인 영남대 의료원의 검사상의 잘못이 발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잘못에 근거한 임상적 판단이라서 일단은 그 임상적 판단조차도 근거가 잘못됐다면 맞는 판단은 아닌 것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의료적 어떤 행위 자체가 잘 된 거냐 아니냐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다른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당장은 코로나19 방역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판단을 구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중앙임상위원회와 얘기를 나눠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부분은 이 방역, 코로나19 방역과는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고 별도의 다른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될 영역으로 판단을 합니다.
분당 재생병원과 관련해서는 막 그 브리핑 들어오기 전에 그 고의 누락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 병원에서 임직원 일동의 명의로 그 성명서가 나와서 이 내용을 제가 보게 되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부족한 업무 역량으로 역학조사팀이 원하는 자료를 알아채지 못해서 현재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드린다는 입장 표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 방대본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 관련해서 고의 누락 보도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해당 의료기관의 얘기이긴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학조사는 더 진행을 하고 고의성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유감 표명을 한 대로 어떤 그 역량의 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또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근데요, 저 죄송합니다. 저 국민의힘 최혜슬인데요. 그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13세 사망자, 그러니까 17세 사망자가 경산중앙병원 찾았을 때 이미 폐 소견이 있었고 지침에 보면은 폐 소견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의 소견이 발견되면은 당연히 진단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영남대 의료원에서의 최종적인 어떤 진단 검사 부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가 맞나 안 맞나에 대한 판단을 구한 것이고 거듭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의료 행위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판단을 또 의무 기록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은 중앙임상위원회 등과 논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뭐 그게 과연 뭐 의료진의 어떤 잘못인지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좀 조사라든지 또 상세하게 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서울경제 이주원 기자입니다. 오늘 경북도 브리핑에서 95년생 환자가 완치 후 재감염되는 사례가 나왔다고 발표했는데요. 파악하고 계시기에 이런 재감염 사례가 몇 건까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왜 계속 나오고 혹시 진단검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분당 재생병원 원장과 함께 중대본 회의 참석한 병원장과 병원 리스트를 혹시 받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95년생 재감염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갖고 있거나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유사한 재감염과 사례가 있어서 그때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는 기저질환 내지는 면역이 많이 떨어진 경우 임산부 등을 포함해서 그 경우에는 항체 형성의 문제 발생으로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방어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금 그 바이러스의 복제가 왕성해지면서 재감염이 일단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이런 재감염이 뭐 말씀하신 대로 많은지 또는 이런 95년생 특정한 지금 사례를 얘기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신 분당재생병원장이 참석한 그런 그 장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체가 다 자가격리 대상이고 그 자가격리 대상과 관련해서 특별한 신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병원의 뭐 병원장이냐 아니냐 등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다음 경향신문 기자님, 뉴시스 기자님 두 분 질의받고 질의응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비슷한 질문 계속 나왔는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오늘만 6,000명 넘게 그 국내로 입국자가 있는데 그 추가된 임시격리시설 포함해서 총 120인 규모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면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좀 일단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특별 입국 절차 투입된 인력이 정확히 몇 명이고 인력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입국 후에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라고 계속 정부에서 권고하고 계신데 차라리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좀 여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 입국 규모 자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일단 임시 격리 시설을 추가로 오늘부터 운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특정한 시설을 영종도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이고 여기에 51실을 임시격리시설로 추가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50실에 또 추가로 저희가 확보한 곳이 51실이기 때문에 또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 증상이 있어서 리얼타임 PCR을 했을 경우 걸리는 시간 등을 생각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이제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임시 격리 시설을 빠른 시간 안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입국자들이 다 확대가 됐고 특별히 그 동남아라든지 미국 등에서 더 많은 유증상자 또 검사가 필요한 인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리 시설에만 총 33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검역과 관련해서는 추가 인력으로 117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검역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일단 879명인데 기존 검역소 인력과 이미 지원한 인력 외에도 추가로 117명의 추가 지원 인력을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검역 지원에만 64명의 인력이 추가로 투입이 됐고 특별 입국 절차 지원을 위해서는 53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 입국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군 인력이 53명이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검역 지원 인력 64명은 이 중에는 군의관도 있고 또 국방부에 있는 응급구조사도 있고 또 복지부 자체 인력도 있고 산하기관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 등의 인력들 다 합해서 지금 64명. 그래서 검역 지원 인력 64명, 특별 입국 절차 지원 53명 해가지고 117명이 긴급하게 추가 지원 인력으로 지금 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통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검역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준하는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렸고 다만 그 자가진단 앱의 활용을 통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거나 발견해서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마지막이라서 좀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7세 사망자 사인에 관련해서 이게 명확한 사인이 지금 있는데 방역상 공개가 불필요해서 지금 알려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사인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건지 확인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영남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장에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지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 병원 외에도 혹시 다른 곳에 있는 검사, 진단 검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확인 작업이나 조치가 혹시 계획 중이신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위중, 중증 환자 관련해서 한번 업데이트 부탁드리고 치명률이 1% 넘고 계속해서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격리 해제자 이게 줄어들고 입원 대기 중인 사람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드리고 마지막으로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 검사를 자비로 받았는지 그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6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서는 현재 코로나19가 아닌 것이 이제 전문가들 판단으로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결론을
도출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인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알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영남대 의료원의 검사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까 담당 센터장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관련된 코로나19의 검사를 중단을 시켰고 또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이 어떤 특정한 잘못, 실험실 내에서의 특정한 시점에서의 잘못으로 일단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그 잘못 자체가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과거에 이루어진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검사 제재, 검사 키트와 진단 키트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검사기관 또 저희가 그 수탁기관 등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평가와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고 일부 그 결과는 저희가 공개도 하면서 정확성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공개적으로 밝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명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장 좀 유의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 특별히 연세가 많으시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다만 조금 이따 우리 곽진 팀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위중, 중증 중에도 연령대도 좀 낮거나 또 물론 그 사례 자체는 숫자는 적지만 기저질환을 아직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치명률은 나이가 많으시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 치명률과 관련해서는 결국 그런 분들이 밀집된 생활 환경을 하고 있는 장소, 가장 중요하게는 요양병원이라든지 또 각종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 나아가서는 그 대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당되는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밀집된 시설 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전염의 출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 밀집된 생활시설이나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더 홍보와 안내를 더 강화하는 그런 거를 진행을 하겠고 또 현재로서는 입원 대기라든지 진료와 관련해서 지연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현재 위중 또는 중증 환자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중앙임상위원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혹시 외국 사례 등을 통해서 환자 관리에 있어서 어떤 미비점이나 또는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는 계속 찾고 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답변 관련해서 제가 지금 해수부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검사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검사를 했는지 또 검사와 관련된 비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확인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곽 팀장이 위중, 중증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입원 중이신 환자분들 중증도 분류 현황입니다. 총 91분이 중증 단계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중에 중증 단계가 32분, 위중 단계는 59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확인해서 답변 드리기로 한 내용은 민관 조사라든지 또 관계부처 확인한 후에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사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마 혹시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 하고 생각한 것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
설마가 아니라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은 사실은 예방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쟁은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기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코로나19를 이기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투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기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전선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에 즉 증상이 중증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또 빠른 속도의 전파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유의 특성이 아마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WHO 사무총장이 강조를 이미 했지만 현재의 방역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철저한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럼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생활 속의 방역이나 그런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마치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또 좌측 통행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우측 통행으로 생활을 바꾼 것처럼 매일의 일상처럼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부분을 아마 우리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해외 사례를 보시면서도 실감하실 겁니다. 최근까지 오늘이 사실은 1월 20일 첫 유입 사례가 발생한 지 2달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정확히 2달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가 겪었던 큰 폭발적 증가를 더한 그런 폭발적 증가를 지금 유럽이나 또 미국도 아마 목전에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가 보게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예외 없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게 되고 결국은 인류가 승리할 것은 틀림이 없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또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께서는 그 개인위생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해서 강조를 드리고 그 과정에서 세밀하게 저희가 이행해야 될 사항들, 지켜야 될 사항들은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브리핑을 마치면서 좀 더 국민 여러분들한테는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 방역대책본부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그 17세의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는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 일단 코로나19 방역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들의 어떤 사망 또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얘기로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